완벽히 이해했어. 제가 기생충 때 영화 때문에 자본주의 공부하면서 내가 영화 하나 이해하자고 이 짓거리까지 해야 하나 이랬거든요. 그래도 그건 통계나 주장만 찾아보면 됐고 자본주의가 가진 한계점도 엿볼 수 있는 좋은 공부였는데 물리학 업계 최고의 과학자들도 시간과 공간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를 일반인이... 제 리뷰 모토가 나는 최대한 파고들 돼 대본은 쉽고 재밌게예요. 근데 엔트로피가 뭔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 제가 살면서 국어시험 점수가 90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은 없는데 과학시험 점수도 6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늘 저는 평론가가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진짜 영화를 최대한 이해하려는 애잔한 발버둥에 아깝습니다. 이 영화 리뷰 쓰는 내내 점심은 나가서 먹고 올 것 같아요. 전문적이진 못해도 미쁜 리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인셉션 리뷰 때도 밝혔지만 제가 보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몰입감을 위해 타이트한 설정을 짜오지만 메시지를 위해서는 과감히 설정을 무시하기도 하는 감독입니다. 목표 앞에서 변장을 풀어버리는 임스나 That's what I'm gonna do, Uncle Peter. 분명 설정상으론 늙었어야 할 코브와 멜은 젊은 얼굴이죠. You're waiting for a train. 가상의 세계에 설계자도 가끔 무시해버리는 설정. 한 장면, 한순간으로 전체를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 진짜 중요한 건 출제자의 의도. 감독이 이걸 통해 뭘 말하고 싶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영화는 메시지를 위한 도구라고 보는 입장이라 대략적인 틀과 사건의 구성들은 짚겠지만 장면 장면의 연출보단 메시지 중점의 해석인 점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은 테넷을 톱파보죠. 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자, 우선 시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1초는 세슘 원자가 방출하는 특정한 파장이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의 60배가 1분, 3600배가 1시간으로 하자는 약속이죠. 이런 단위와는 별개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계조차 정확한 시간은 아니에요. 표준 시간대는 일정 경도 이내에선 분단위 빼고 시간만 차이를 두자는 약속이고 이마저도 국가의 선택을 우선시하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영국보다 서쪽이지만 영국보다 1시간 앞선 기준을 쓰기 때문에 여름엔 해가 8시 9시에나 뜨고 밤 10시나 돼야지는 특이한 동네입니다. 이 때문에 2016년에 시간대 변경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아직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이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애매한 개념인 셈이죠. 슬슬 이게 영화 리뷰인지 과학정보 채널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지만 이 애매함을 기억하면서 좀 더 테넷이 다루는 과학적인 관점으로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다루는 내용은 김상욱 교수님의 2019년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강연에 대부분 근간을 두고 유튜브에도 공개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으면 꼭 찾아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변화의 척도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딱 들어도 뭔가 이상하죠? 내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는데 나이는 먹고 있잖아요. 인스타에 연애 중 해시태그 한번 못 달아봤는데 벌써 결혼 종료기래.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게 지구 최강의 동정 뉴턴입니다. 변화와 상관없이 시간은 흐른다. 아무 변화가 없어도 시간은 흐른다. 수학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은 존재한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다라는 말이 있죠. 위대한 영웅도 노쇠해지기 마련이고 천하를 주름잡는 독재자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인기 절정기가 오지 않아도 못쏠은 나이를 먹습니다. 과거로는 갈 수 없고 오직 미래로. 만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방향의 일정한 흐름. 그래서 뉴턴의 시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을 테니 나는 굳이 시간, 공간, 위치, 운동을 정의하지 않겠다. 헤르머도 그렇고 물론 정말 위대한 분들인 건 맞는데 이건 순 양아치
아무튼 뉴턴이 물리학의 아버지인 것은 확실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아꼈고, 이에 대한 힌트는 의외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연료로 최대한의 가성비를 뽑아낼까 하는 극한의 국밥충 마인드, 열엔진 연구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엔트로피죠. 영화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고, 이 화이트보드에 있는 그림 또한 엔트로피와 연관된 맥스웰의 도깨비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엔트로피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전 논란 영화가 크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션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얘기했듯 연출을 위해 설정을 비틀기도 하고,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결국 이 과학은 메시지를 위한 도구 혹은 순간의 흥미로 사용되고 버려지거든요. 인터스텔러를 보세요. 그 온 우주를 휩쓸고 와서 하는 얘기는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패션 과학이라 논란 감동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출발점 정도론 아주 훌륭하고, 메시지가 같아도 기존의 서사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야기의 설득력, 신선함이 훨씬 강렬해요. 논리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감성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양쪽 모두 포용하는 폭넓은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영화를 찍음에도 그가 대중적인 감동이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논란의 과학이란 특유의 편집 기법이라 비슷한 요소일 뿐입니다. 테넷도 저는 과학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가 검수했다는 영화에 어떤 과학적 오류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영화 내 설정이 어떤 건지가 궁금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건 테넷의 타임라인은 하나다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타임라인은 하나라는 전제를 두고 이 인버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리저리 끼워 맞춰보자고요. 어찌어찌 인버전이 가능하다고 치고, 이 인버전이 시간을 역행, 즉 진짜 과거로 가는 건가? 왜냐면 주인공은 총알을 떨어뜨린 적이 없잖아요. 단지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니까 손으로 들어오는 거면 시간 역행이 아니라 운동만 반대로 작용하는 건가? 예를 들어 진자 운동을 마이너스 1배 재생하면 이게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총알을 구분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럼 운동이 반대로 가는 건데 저런 풍경이 익숙하지 않은 관객 시점에서 과거로 간다고 착각할 뿐이고 실제로는 현재의 연속인가? 그런데 운동이 반대면 인버전된 탄환이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쏘면 총알이 뚫거나 몸에 박히겠죠? 그 역과정에 몸이 끼어들면 마찬가지로 딱 쐈을 때의 운동량만큼만 뚫거나 박힐 겁니다. 그런데 총알이 시간을 역행하고 있는 거라면 얘는 반드시 총으로 돌아간다는 결과를 위해 중간 과정을 다 무시한다. 그래서 원래 총알이 만들 수 있는 상처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피해를 남길 수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늘 영화를 보고 나면 머릿속에서 돌려보는 거지만 다른 영화에선 캐릭터의 행동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테넷은 과학이라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영화를 해석한 결론이 너무 휴머니즘적인 관점이라 이렇게 과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기승전 철학으로 가는 게 올바른가?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 당연히 제가 하루아침에 물리학을 깨우칠 수 없으니 해석이 맞나 자문을 구하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적당히 학부생 도움만 받아도 감사하겠다 싶었는데 무슨 카이스트, 서울대, 외국 나가 있는 물리학 박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분까지 연락을 주셨습니다. 왜 대학 중퇴한 고졸 채널을 이런 분들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앞으로도 더 영화 얘기에 집중하는 영화에 의한, 영화를 위한 영화의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참여해주신 과학업계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일반인 알아먹게 한다고 수많은 비유를 해주셨고 줌으로 밤새 실시간 강의를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인버전은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여기부터 막힌 거니까 그럼 엔트로피가 무엇이냐? 자, 우리는 영화만 이해하면 돼요. 과학지간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한 쉽고 직관적으로 느낌 아니까 정도만 가봅시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잡아먹는다. 새들, 짐승들, 나무들, 꽃들, 무쇠를 갉아먹고 강철을 깨문다. 단단한 돌을 가로내버린다. 왕들을 죽이며 마을을 폐허로 만든다. 그리고 태산마저 무너뜨린다. 톨킨의 호빗에서 시간을 묘사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자동차의 속도, 시속은 1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를 말합니다. 100m 몇 초? 옛날에는 8초 1까지 뛰었어요. 100m를요? 네.
신세경 씨는 100m를 8초 1만에 주파 가능하죠.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뉴턴은 변화와 관계없이 시간은 흐른다 고 했지만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여전히 시간은 변화와 가장 밀접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과학은 그다지 객관적이지 않은 거 아세요? 과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공식이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에는 잘 맞더라. 예를 들어 해가 동쪽에서 100번이 떴어요. 근데 101번째 날에 해가 서쪽에서 떠. 그럼 이제 예외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식이 필요하겠죠. 이게 과학이에요. 모든 걸 설명할 단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지만 결국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학문.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걸 의심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지금까진 측정의 기준으로 잘 써먹어 왔는데 얘가 믿을 만한 게 맞아? 공간엔 동서남북이 있는데 시간의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어? 다른 건 다 시간으로 측정해 왔는데 그럼 시간은 뭘로 측정해? 여기서 나오는 게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를 이해하기 위해선 척노리스를 떠올리면 됩니다. Fuck you, pal. That's not a choice.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음고생 치를 때는 정신력이 아니라 이 밥심으로 버티는 거걸요. 이런 말이 무색하게도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여전히 쌀은 귀한 에너지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쌀엔 열 에너지, 열량이 있죠. 한번 뱃속에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되면 쌀은 소모됩니다. 즉 소중한 쌀을 섭취했음에도 그에 어울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똥 만드는 기계처럼 산다면 실로 쌀이 아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되었을 뿐이죠. 쌀을 유용에너지, 변을 무용에너지라고 합시다. 유용-무용의 기준은 인간입니다.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는 유용에너지가 무용해지는 정도를 지칭합니다. 자연은 기를 쓰고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므로 무용한 에너지를 유용하게 전환하는 데는 또다시 인위적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마실 수 있고 잉크는 기록하는 데 쓸 수 있죠. 그런데 물과 잉크가 섞여버렸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이 잉크물은 마실 수도 기록할 수도 없는 애매한 것, 무용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잉크물을 정수기에 넣으면 다시 거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잉크와 물이 어디 이 세계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원래 우리 우주에 있던 건데 그걸 다시 정수해봤자 잉크와 물이 각각 있었을 때보다 양이 늘진 않습니다. 오로지 정수라는 추가 작업에 에너지만 더 소모할 뿐이죠. 즉, 한번 섞인 잉크물이 홍익인간 정신을 깨우쳐서 자발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한 유용에너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잉크가 자발적으로 분리되는 일은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로 봤을 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무용에너지로 가득 찬 세상에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즉, 엔트로피가 늘 증가한다는 건 정해진 끝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뭐 공장 덜 돌리고 에어컨 냉장고 덜 쓰면 되지 않겠냐? 하루하루 똥 만드는 기계를 최대한 없애면 되는 문제 아니냐?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보존, 종말을 최대한 미뤄보자는 방법입니다. 저래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늘 같거나 증가하기 때문인데 현미경을 들이대봤더니 분자들의 움직임이 무작위라는 걸 알아냅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상수동에 각 그룹이 있어요. 동교동 사람들은 동교동 사람끼리, 서교동 사람들은 서교동 사람끼리 모여있을 때가 유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스르르 들어. 비벼? 막 비벼. 이렇게 존나 비벼! 무작위로 이동하니까 계속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홍대 입구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동에 적용된다면 각 동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순간 정도는 있겠죠. 하지만 로또 10번을 연속으로 맞는 것보다도 낮은 확률일 겁니다. 지구의 76억 인구로도 이런데 물 1g에 있는 분자 수만 해도 이것의 4.4조 배, 약 335회입니다. 즉, 분자로 봐도 그룹원끼리 모여있을 확률이 낮은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에선 그 확률을 논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다. 이게 통계역학, 확률로 본 엔트로피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고 실험이 맥스웰의 악마입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물과 식량, 화장실이 구비된 완벽히 깜깜한 방에서 핸드폰 없이 일주일 버티면 1억 vs 그냥 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불 꺼진 방에서 일주일을 버티든 말든 누가 1억을 주겠어요?
극한 상황까지 몰아놓고 무엇이 중헌지 가정이라도 해보자. 이런 뇌내망상일 뿐이죠. 이게 사고실험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재미로 넘기지만 프로 중에 프로 불편러인 과학자들은 이 작은 의문을 참지 못하고 평생에 걸쳐 머리를 쥐어뜯는 끝에 대머리가 된다는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 두 방이 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차가운 공기, 다른 쪽은 뜨거운 공기. 즉, 같은 그루번끼리 모여 있는데 무작위로 분자가 움직이면 결국 섞이면서 미적지근한 공기가 돼버리겠죠.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때 분자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악마가 나타나 각 방에 맞는 분자가 왔을 때만 문을 열어줍니다. 사랑은 열린 문이고 사랑은 무한하니까 문을 여는 데는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분자는 알아서 움직이고 있죠. 잉크물의 정수 같은 인위적인 개입은 없어요. 그런데도 섞였던 두 분자가 다시 분리되어 같은 그루번끼리 모이게 됩니다. 이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맥스웰의 악마인데 결론은 악마가 분자를 구분하느라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열도 엔트로피로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로 났습니다. 즉, 분자를 정확히 구별하는 악마와 에너지를 쓰지 않는 문이라는 이미 현실과는 거리가 먼 조건을 더해도 여전히 줄지 않는 것이 엔트로피라는 거죠. 양자역학을 까려고 만든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오히려 양자역학을 더 유명하게 만들며 관련 토론을 활성화했듯 맥스웰의 악마 또한 열역학 제2법칙을 더 공고히 만들어버렸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 고립된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수많은 연구와 과정을 통해 마침내 늘 맞아떨어지는 자연의 법칙을 알아냈지만 그 법칙이 의미하는 것이 알아도 막을 수 없는 인류의 종말이었을 때 과학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헤넷에서 수세기 후에 과학자가 찾아낸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알고리즘은 핵무기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불이나 바퀴도 뛰어넘을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발견입니다. 아, 그래서 그놈의 엔트로피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시간이랑 무슨 상관인데? 자, 대부분의 물리 법칙은 대칭성을 띱니다. 니까지 게 뭔데? A가 B의 왼뺨을 때린 힘과 똑같은 힘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과 오른뺨의 아픈 정도는 똑같아야 한다. 이게 대칭성입니다. 남편이 부인의 뺨을 때렸을 때보다 부인이 남편의 뺨을 때렸을 때 더 아파 보이는 이유는 날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하는 심적 쇼크 상태가 아니라 부인의 손은 사전에 가속도를 얻기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였고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도움을 받는 방향이었기에 물리법칙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과학 공식은 몰라도 50kg인 사람과 100kg인 사람이 널뛰기를 하면 누가 더 높이 뛰어오를지 알 수 있죠. 칼로리가 높은 음식과 낮은 음식 중 어떤 게 더 내 뱃살에 일조할지 알 수 있죠. 값의 차이가 일정하게 작용하므로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질량, 속도, 위치, 전압, 중력, 면적, 최적, 길이, 세상의 대부분은 이렇게 특정한 값이 바뀌었을 때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모든 물리량, 물리법칙 중 유일하게 이 대칭성을 벗어난 존재가 엔트로피입니다. 진자운동을 역대생하는 것은 구분할 수 없지만 물에 퍼진 잉크가 다시 모이는 모습을 본다면 역재생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누구도 퍼진 잉크가 거꾸로 모이는 현상을 재생할 수는 없어요. 엔트로피는 늘 증가합니다. 네, 이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위해 지금껏 청노리스에서 지구촌 한 바퀴까지 기나긴 설명을 한 거예요. 정리하면 엔트로피가 늘 증가하므로 엔트로피가 커지는 쪽이 시간이 흐르는 방향,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속 시원하진 않지만 그나마 가장 납득 가능한 결론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온 우주에서 서로를 통해서만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쌍이란 점이 퍽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인버전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이 시간의 흐름을 보증한다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상황엔 시간이 반대로 흐를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과학이 객관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의 누적일 뿐이란 이야기를 했죠. 그럼 데이터가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예를 들어 시간의 역행에 대해선 누구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란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마블로 익숙하실 평행우주도 결국은 시간여행부터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우린 과거로 온 시간여행자와 만난 적이 없나를 설명하기 위한 폰과학에 대한 폰반박이지만 이 역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할 순 없고 실제로도 과학이론 중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란 감독은 어차피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과학적 설득력보단 흥미와 메시지로 가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벌어진 일의 역재생, 즉 과거 회귀라면 그 안에서 인버전한 사람, 진짜 넓게 봐서 회전문을 같이 통과한 물건까진 그렇다고 쳐도 인버전한 세계에 속한 차를 운전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기부턴 과학이 아니라 자유의지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주인공의 팔뚝 상처는 중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인버전해서 넘어간 순간부터 이미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주인공이 총알을 떨어뜨린 과거가 없는데 떨어뜨린다는 생각만으로 손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상한 설정이죠. 그럼 운동만 반대로 일어나는가? 로 생각하기엔 그 모든 상호작용이 과거로 느껴질 정도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상하죠. 엔트로피와 시간이 밀접하니까 부산물처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폭발이 일어나자 저체온증에 걸리는데 폭발이 온도를 뺏는다면 여기서도 역시 주인공은 아우디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엔진에서 폭발을 일으킨 열로 굴러가는 게 차인데 온도가 낮아진다면 차가 움직일 수 없겠죠. 최소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알고리즘이 중요한 떡밥이라면 앞서 설명한 엔트로피 증가에 따른 필연성, 지구온난화 혹은 종말론이 훨씬 비중 있게 다뤄졌어야 하는데 지구 종말을 바라는 미래 세력은 등장조차 없고 사토루 또한 그들의 관점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트롤짓에 가깝습니다. 뭔가 과학적인 냄새는 풍기는데 말 그대로 냄새만 풍기는 인버전은 딱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상이나마 인버전의 과학적인 설득력이 더해지려면 빛 또한 반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선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동공으로 들어와 상이 맺혀야 합니다. 그럼 인버전된 세계에선 빛 또한 거꾸로 움직이니 모든 것이 까맣고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야 합니다. 고증을 지키려면 과거로 역행 중인 상황은 이렇게 연출해야겠죠. 녀석이 잘하셨어요. 일부러 트럼프를 갖다 주러 와서 감사해요. 이런 영화가 과연 재밌을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냐고. 어디까지나 영화고 중요한 건 이 상상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새까만 화면 대신 산소 호흡기 달고 문워크하는 풍경이 등장하는 거죠. 놀라는 이미 패션 과학 영화를 찍어온 전적이 있고 인터스텔라가 유독 과학적 고증이 잘 지켜진 데에는 각본 쓰겠다고 4년간 칼텍에서 상대성 이론을 공부한 조나단 놀란이 직접 각본에 참여해 과학과 메시지의 방향을 일치시켜온 영향 또한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넷엔 참여하지 않았죠. 킵선 또한 내한 당시 인터스텔라 관객이 1000만 명이 넘은 것에 놀라며 1%만 물리학에 관심을 가져도 10만 명의 예비 물리학자가 생기는 것과 같다며 뿌듯해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과학의 대중화, 메시지를 위한 영화적 허구를 염두에 두고 검수를 진행했겠죠. 딱히 이 사람들이 과학적인 영화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인터스텔라와 킵선이라는 그림자에 우리가 지레 겁을 먹었다. 엔트로피와 시간을 엮어온 모티브는 탄탄한 물리학적 지식에 기반하지만 그것으로 벌어지는 인버전은 물리학이 정교히 반영된 상상은 아니므로 테넷은 과학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것,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과학 지식의 유무가 이해에 영향을 주는 영화는 아니다. 즉, 엔트로피는 이 영화의 맥거핀, 이야기에 동기와 흥미를 부여하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퇴장하는 삐끼에 불과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트레일러, 포스터, 영화의 대사로 끝없이 강조하는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또한 과학 영화로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일 테고요. 전 과학이 합리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두가 납득할 때까지 찾는 과정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게 테넷은 과학적이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럼 인버전은 영화적 허구입니다. 한마디면 될걸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라고 물으신다면 저 또한 과학은 1도 모르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맥락은 잡을 수 있었듯이 여러분이 과학 이야기에 흥미도 없고 말해봐야 이해도 못할 것이다 라고 저부터 단정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영화 내적으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과 그걸 감소시키는 알고리즘의 발견이 어느 수준의 이야기인가. 미래에선 현대 인류를 멸종시키면서 할아버지 모순을 무시하고 환경만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이유가 시간과 엔트로피의 이 미묘한 관계성에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고, 영화 외적으론 여러분이 영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과가 아니라 문과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란 점이 하나. 그리고 지금껏 설명을 들어 아시겠지만 엔트로피나 시간이 복잡 미묘한 개념이잖아요. 이 애매함의 틈새로 지적 허세를 자랑할 자칭 전문가들이 출몰할 겁니다. 이 영상에도 다 안 보고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인데 유용에너지 같은 애매한 표현 쓴다고 댓글 달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쓰는 무질서와 일반인이 생각하는 무질서 간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반드시 부연돼야 하므로 과학적 지식보단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맥락을 쉽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에 대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만큼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레알 대신 여러분 스스로의 감상을 지킬 방패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끝까지 과학적인 고증을 들먹이는 사람이 있다면 가불기로 시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원문 invert, 한국어 버전 인버전의 명칭이 Time Inversion Symmetry, 이미 존재하는 과학 이론에서 따온 것으로 보여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얘기인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해석 중 과학적 상식이 부족해 놓치는 요소는 없어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정보의 부재만 해결되면 여기부턴 제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버전은 과거를 수정할 수 있다면 이란 전제를 위한 흥미로운 영화적 장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놓고 장면 장면의 과학적 고증 또한 괴념치 않고 순수하게 이 각본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풀이한 메시지는 상당히 간결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 과거에 미련을 갖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라. 저는 겉멋을 위해 복잡해진 게 아니라 결정론, 소위 운명이 부정된 데에는 과학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갖춰야만 비로소 메시지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논란은 이 영화로 굿윌 헌팅의 로빈 윌리엄스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같은 감성 힐링물을 비웃을 윌들에게 전하는 이성 힐링 영화인 셈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Don't take it personal, I ain't lying, I ain't hiding, I've been grinding, multiplying, I've been trying to get my weight up, staying prayed up, meditating and taking time away. You always posting up pictures, trying to look like you winning. I'm writing rhymes in the kitchen, soaking in moments we live in, yeah. You got the nerve to be on me, faking your life for the IG. If you got my number, don't add me, cause baby,